이번 주 힘든데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과연 이런 하락 움직임이 꾸준히 더 이어질지, 특히나 금요일의 특성이 있잖아요. 한번 빠지게 되면 또 깊게 빠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이분과 함께 내일장을 위한 전략, 그리고 앞으로를 위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매주 목요일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지난주 한마디를 미리 좀 슬쩍 봤더니 너무 달렸나 하면서 물음표를 달아주셨어요.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고점이었습니다. 이후에 꾸준히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장까지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가격 쇼크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격 쇼크가 나왔을 때는, 반등 시에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쇼크라는 것은 항상 어떤 가격이 계속 좋을 때는 다이다소 충성심을 맹세하면서 다 같이 막 불나방처 같이 들어갑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충성을 맹세하고 했는데 결국은 한번 급락을 해주면 이렇게 오늘 막 3.6% 대다수 종목이 5%에서 7%, 10%씩 빠지면 그동안 잘 가던 주식이 확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충격을 받는 거죠, 쇼크.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다시 가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주식이 잘 가더라도. 그러면 그게 바로 방향 전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는 오늘은 실제로 저희 지수가 이렇게 3.66% 코스닥도 같이 빠졌는데요. 22평선을 한 번에 깨버렸습니다. 그것도 급락으로. 그 상태에서 86포인트라는 종가로 아주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매수 장중에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너도 나도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죠. 이 차익 실현을 한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보다도 연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차익 매물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반등을 하기는 할 걸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는 2220포인트 내외 정도가 오면 2240가 2200포인트 정도니까 결국은 이제 한 50포인트 내외 하락 여력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줄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 조정은 지난번 조정은 기술적으로 먼저 코스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난번 조정은 거의 2달 동안 박스권, 플랫한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이제 플랫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플랫한 조정이 아니라 지그재그형 조정이 급등락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지난 2달이 시간 짧고요. 조정 기간은. 그래서 다음 주까지 조정을 받으면 반등 여력이 충분히 생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40포인트, 50포인트 내외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빠지더라도 2220포인트 내외는 지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자 전략을 좀 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부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꾸준히 하락하다 보니 의문이 생긴 게요. 물론 하락하는데 원인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원인 분석이 돼야지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 반등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이 연휴 지나서 확 확산이 돼서 그렇다. 또 일각에서는 그냥 많이 올라서다. 그래서 하락의 뭔가 근거들을 찾게 되는 거고 많이 올라서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해소되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쪽도 있고 대외 여건이라든지 혹은 뭐 말씀해 주신 연준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부양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서 그렇다. 이런저런 분석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코로나19가 하락 원인이라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그동안 많았는데 유동성을 좀 줄이는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확대를 계속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어하는 역할을 정책 당국에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볼 때 주도주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먼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도주가 꺾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 갔던 주도주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전기차 관련 수혜주인데 이 정도는 15% 정도는 내외는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그래서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주봉상을 보고 정상적인 조정이니까 꺾였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그럼 카카오를 언택트의 대표적인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권도 아직은 매도가 없습니다. 주봉으로. 그럼 중기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그럼 네이버를 보게 되면 네이버가 좀 모습 조금 더 안 좋지만 그래도 네이버다 차익 실현이 나오지만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보하고 있어서 지금 스토캐스틱이 드디어 못 들어가고 빠지는 못 들어가고 가격권 못 들어가고 빠지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거더라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눌림목 조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제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계속 저는 7월 달부터도 반도체는 끝났다. 메모리는 즉 가격이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가수요가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가수요 미리 해놨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지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만 주로 하니까 끊임없이 7월 말부터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빠져서 못 간다면 국내 시장하고 코스피와 대만 시장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만이 많이 빠졌습니다. IT하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오늘 가장 큰 것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보고서 때문에 그런 대만 가건이 3%대 빠졌죠. 우리도 3%대인데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니까 빠졌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같이 하락을 가세를 했습니다. 모양이 안 좋은 거죠. 그럼 개별적 이슈도 있겠지만 여기서 6만 딴차가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주봉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5만 4천 원 정도, 5천 원 정도 내오면 지지하고 다시 반등할 거 보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반등 충분히 삼성전자 할 수 있고요. 하이닉스도 그나마 많이 빠졌기 때문에 9월은 기술적 반등을 해줄 걸로 보입니다. 그럼 9월장은 현재보다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너무 추세 하락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이제 내일부터 반도체 시세를 좀 체크를 좀 계속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더 한다면 우리 시장은 지수는 당분간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앞서 3월 달에 급락도 그렇고 6월 달에 하루에 5% 가깝게 빠졌을 때 그때도 코로나19의 확산세 그리고 나서의 지수의 하락 이런 시나리오로 갔기 때문에 이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였는데 일단 전문가님은 그건 아니다. 지금 유동성하고 가격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면 추세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정받고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대응은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만약 주도주를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비중은 축소할 필요가 없고요. 30% 이상의 4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은 그냥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기다려도 되는데 반등 시 줄이더라도 근데 만약에 현재 최근에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은 비중이 높으면 이번 반등장에서 9월 달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시세를 좀 집중 관시를 하면서 주도주 카카오, 네이버, 그는 전기차 수혜주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시세를 좀 감시하고 NC소프트나 이런 게임주들은 벌써 시세는 그 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해서 이런 쪽은 보지 말고 오히려 만약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게임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올라간 주식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들은 장기적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수혜 이번에 한 20% 정도 내려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LG화학도 63만 원 정도 이하로 정도 오면 매수 구간에 들어가고 22평선 깨지면 그 다음에 삼성 SDI도 40만 원 정도 깨지면 매수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내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특히 그 다음에 테마적으로 가격 올른 주식은 반드시 비중을 많이 축소하고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면
지금 거래소도 마찬가지 같이 빠졌지만 코스닥은 밑에 박스권 하단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제 침체권에 들어가면서 거래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중소형주가 심리적으로 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고 가격 쇼크가 일어나면 일단은 큰 손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길게 보고 우량주나 실적에 대비해서 저로한 주식은 매수할 수가 있지만 중소형주는 그게 아니거든요. 심리에 많이 흔들리는 올해는 특히 주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는 좀 많이 올라온 것은 차익 실현을 좀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 업종 내에서도 지금은 이제 같이 오늘은 다 같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9월 달부터는 업종 내에서 저평가 다른 데 대비해서 같은 종목 내에서보다 저평가된 종목은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이제 실적 개선주는 지금부터는 매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